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양력 1982년 5월 24일 자시생인 이동현 씨입니다. 이동현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넉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있는 경, 정, 을, 임이라는 한자하고 밑에 있는 자, 미, 사, 술이라는 한자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천간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한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임술년, 을사월, 정미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요.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생각지향적이면서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래서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중성적인 성향의 남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도 이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그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지 오행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는 각자가 고유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 내에서 하나의 오행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목기운이 하나고요. 화기운이 2개, 토기운이 2개,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2개입니다. 오행이 매우 균형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장육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본인이 그 오행의 구성이 아주 좋아요. 좋지만 이걸 더 세세하게 한번 따져보면요. 지금 이 사화가 앉아있는 자리가 월지라고 해서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지를 포함해서 화기운이 2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월지에 없으면 화기운이 3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개를 넘어서 3개부터는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월지를 포함해서 2개면은 비교적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행의 구성에 있어서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화기운이 비교적 강하다고 봤을 때 이 화라는 것이 심장을 상징합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피가 잘 돌도록 펌프 작용을 하는 그런 내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혈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같은 거,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거. 심근경색이라는 건 이렇게 피가 돌다가 핏줄에서 딱 막혀가지고 그 피가 돌지 못하는 그런 병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33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건강에 대해서는 그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이제 40대고 50대고 60대고 이렇게 노쇠해지면서 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쪽으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게 숫자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행이 지금 본인의 오행은 비교적 그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목기운하고 화기운은 없으면서 토기운은 4개, 5개 막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용신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에게 지금 없는 그 필요한 에너지를 밖에서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행이. 그러면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딱 내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밖에서 또 들어오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에너지를 꺼리겠죠. 그래서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신이라는 것은 나한테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들어오면 나쁜 오행 이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사주에서 용신과 기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용신을 찾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방법이 억부용신법이라는 거예요. 이 억부용신법은 뭐냐면 내 사주가 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신강하면 내 힘을 빼는 오행이 용신이 되는 것이고 신약하면 내 힘을 보태는 오행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신강한지 신약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그 분석할 때에는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일이라고 써 있고 이 밑에 아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아신이라는 게 내 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이 정화가 일간에 해당이 되고 이 정화가 나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정화를 중심으로 해갖고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석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신강하다, 신약하다, 사주의 힘이 강하다, 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강한 게 약한 것보다 좋은 거니까 언뜻 듣기에는 신강한 것은 사주가 좋은 것이고 신약한 것은 사주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주의 좋고 나쁜가 신강하고 신약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약간 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 신강한 것 이런 것을 극신강이라고 하고 그 아주 신약한 사람들 극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화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정화가 이 화기운이거든요. 그럼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목생화 하면서 나를 강하게 해주니까 이 목이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고 또 같은 이 사화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에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지금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1개, 2개, 3개, 나머지 5개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요. 월지를 포함해 갖고 이 총 사주팔자 8개 중에 3개가 그 화기운하고 나를 나타내는 화기운하고 목기운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주는 신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신약한데 아주 신약한 건 아니고요. 약간 신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주는 신약하니까 그 나의 힘을 보태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목기운이 용신이 되고 화기운이 용신이 되는데 이 화기운은 지금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하는데 나한테 지금 화기운이 많거든요. 많은데 아무리 용신 역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화기운이 많은데 또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별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확실한 용신 역할을 하는 것은 목기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기운도 나쁘지는 않지만 크게 좋은 역할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신은 나의 힘을 빼는 금기운, 그리고 토기운이 기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 수기운은 수국화하면서 이 화기운을 극하니까 이게 용신이 되기는 힘든데 또 수생목하면서 이 목기운을 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기운은 용신이 될 수도 있고 기신이 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중간에서 약간 나쁜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신과 기신을 알았으니까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핸드폰이라는 것이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에는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는데요. 이 자동차라는 것은 부동산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도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사람들에게 그 소중한 물건에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용신에 해당되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용신이 뭐라고 했냐면 목기운이라고 했어요. 목기운이고 그 다음에 화기운이 용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목에 해당하는 숫자가 3과 8이고 화에 해당하는 숫자가 2와 7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대체적으로 잘 어울려요. 그리고 방향이라는 게 또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방향은 동서남북 중앙 이 방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일이 아주 안 풀릴 때 그때에는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방향이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가서 거주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죠. 서울을 예로 들었을 때 강동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강서 지역에 사시는 분하고 받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는 방향에 가서 거주를 하면 거기서 더 좋은 에너지를 받고 더 좋은 기운을 받고 그래서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주에서 있잖아요. 이 사주에서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목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목에 해당하는 것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동쪽이 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동쪽이 길하다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 살고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어떤 도시에 산단 말이에요. 서울이면 서울, 울산이면 울산 이런 도시에 살면 그 도시에서 동쪽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복잡한 세상에선 자신에게 맞는 방향대로만 맞춰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족끼리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사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다르니까 당연히 용신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향대로만 맞춰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용신에 해당되는 방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임술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개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 나는 개띠다 그러면서 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띠보다는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것은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 부모를 나타내요. 일이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시가 자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일주에 해당되는 두 글자, 이 정미라는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미라는 일주에서 이 미라는 것이 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것이 본인은 비록 개띠지만 양이라는 동물이 본인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0갑자가 있으니까 일주도 총 60개가 있는데요. 이 60개의 일주마다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 일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정미 일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격을 나타내는데 정미 일주의 특징을 보면 정미 일주는 되게 명랑한 성격의 달변입니다. 달변이라는 게 말을 잘한다는 거죠. 왜 말을 잘하냐면 이 정미 일주에서 이 미토가 식신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지금 식신상간운이 두 개가 있어요. 토기운이. 그럼 식신상간운을 이렇게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글을 잘 쓴다든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뭐 이런 성격을 나타내는데 대체로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처럼 말을 능숙하게 잘한다. 이런 기능적인 것보다는 처음서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꾸 연습을 하면 말을 잘하겠죠. 그런 것보다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엔돌핀이 돌고 말하는 것에 지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신상간운이 있는 사람들은 발병가가 많죠. 그리고 고집이 강합니다. 이 양고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고집도 만만치 않지만 양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미일주는 소유욕도 강하고요. 독립심도 강해요. 그리고 일의 계획성과 추진력은 탁월하나 재정적인 성취는 만족스럽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을 한 거에 비해서 얻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지장간을 보면 지장간이 기을정인데 여기에 이제 봤을 때 이 화라는 것은 비견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을목이라는 것은 그 목생화니까 인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토라는 것은 화생토니까 식신상간운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없어요. 이 미토 안에, 지장간 안에. 금기운이라는 게 재성이 그 재물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지장간 안에 재물운이 없으니까 재정적인 성취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미일주가 기의 방면에 소질이 많고요. 그리고 정욕이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주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현 씨가 정말 정욕이 강한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정미일주가 대체적으로 정욕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부인한테 만족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과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인의 일주와 음양 오행 등으로 사주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본격적으로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한번 워밍업을 했다. 준비 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세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